속보 앙리 참다 폭탄 발언 화제. 이번이 손흥민 트로피 안겨줄 마지막 기회. 이보다 더 적기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있을 수가 없다. 이번에도 소니에 우승 트로피를 안겨주는데 실패한다면 토트넘이라는 구단은 그냥 해체하는 것이 낫다. 손흥민이 유럽 축구 매체의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듣는 것은 늘 있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전 레전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오원,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 등이 그러합니다. 재미있게도 이들은 모두 현역 시절 전설적인 공격수였고 같은 포지션이었던 만큼 손흥민 선수의 그 위대함이 남들보다 더욱 깊게 와닿았나 봅니다. 그 중에서도 티에리 앙리는 유명한 손흥민 극성팬이고 토트넘의 철천 지원수와도 같은 라이벌 클럽인 아스널의 레전드 선수인데도 아스널 선수보다 오히려 토트넘의 손흥민을 더 좋아해 일부 현지 아스널 팬들은 앙리가 레전드 자격이 없다라며 앞으로 아스널 경기를 해설하지 말라는 소리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 밉보일 만한 짓을 한 적도 없고 유럽 축구계에서 가장 호감을 사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들어 올리기를 응원하는 팬들은 유럽의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나 손흥민은 유럽 최고의 로맨티스트 선수로 꼽히는데 낭만을 중시하는 영국 팬들 입장에서 해리 케인도 트로피를 쫓아 미넨으로 떠난 마당에 손흥민같이 충성스럽고 10년 가까이 한 클럽에 헌신해온 선수가 커리어 황혼기에 마침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를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리고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 티에리 앙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한 지 어느덧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얼마 전 토트넘은 손흥민의 9주년 기념사진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입단 당시의 사진과 같은 구도에서 촬영된 이 장면은 굉장히 상징적이었습니다. 네비의 꼼수. 그러나 손흥민은 아직도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는데 과거 토트넘과 재계약을 맺을 때 네비 회장은 케인과 손흥민에게 5년 이내에 트로피를 들어 올리게 해주겠다며 계약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당시 토트넘과 보드진들은 팀에 남을지 말지 고민하는 이 두 명의 핵심 에이스에게 앞으로 매 이적 시장마다 최소 1억 파운드 이상을 지출하여 선수를 영입할 것이고 A급 선수 명장 감독을 데려와 몇 년 이내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라며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은 이 말에 속아 넘어가 결국 재계약 도장을 찍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 현 시점까지도 그 당시 약속했던 내용들 중 무엇 하나 지켜지지 못했고 유명 감독도 아니고 변방 리그 출신인 포스테코글루를 데려왔으며 여전히 스쿼드 보강에 돈을 쓰지 않았고 득점감 A급 선수는 커녕 젊은 유망주들만 데려와 주장 손흥민이 이들이 경기장에서 제 몫을 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인은 이미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정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는지 결국 미넨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미넨 입단 첫 시즌에도 모든 대회에서 우승에 실패하며 무관 귀신의 저주라는 조롱까지 듣고 있는 현황이나 확실한 것은 적어도 현 케인이 앞으로 손흥민보다 트로피를 들 확률은 높다는 겁니다. 뮌헨은 여전히 강팀이고 가장 많은 돈을 쓸 수 있을 재정적 여유가 있으며 케인의 계약 만료일까지 트로피를 단 하나도 못 들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며 손흥민도 서서히 선수 커리어가 황혼기에 접어드는 것이 느껴지고 조만간 토트넘에서의 생활도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기에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트로피에 대한 강렬한 열망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B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나는 아직 전설이 아니며
여기서 반드시 우승컵을 들어 올려 전설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시즌 시작 전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드러낸 것은 자주 보지 못했던 장면인데, 아무래도 계약 종료일이 가까워지는 만큼 커리어 대부분을 몸담아 온 클럽에서 반드시 성과를 거두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토트넘 이번 시즌 우승 트로피를 드나? 이처럼 현재 토트넘 선수단과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필 토트넘이 속한 리그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대회인 프리미어리그라 여전히 맨시티와 리버풀, 아스널 같은 클럽에 비하면 뒤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토트넘에게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일단 맨시티와 리버풀은 이번 여름 불만족스러운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준주전급 선수를 12명 영입한 것 말고는 대형 영입이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게다가 리버풀은 클롭이 떠나버려 새 감독 체제에서의 경기력도 걱정되는 상황이고, 맨시티도 마찬가지로 이전 시즌에 비해서는 많이 힘이 빠졌다는 평가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이 둘이 토트넘보다 더 강팀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 적은 스쿼드 뎁스로 전 대회를 병행해야만 하는데, 리그와 챔스는 포기 못해도 적어도 FA컵이나 리그컵에는 힘을 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주전급이 아닌 1.5군에서 2군 사이의 선수들을 내보낼 텐데, 토트넘은 바로 이 기회를 노려야만 합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꽤나 많은 이적료 지출을 했는데, 해리 케인의 방출로 얻어낸 이적료 덕분이라 해도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던 토트넘답지 않게 상당히 많은 영입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 시즌과는 달리 현재 벤치 멤버는 상당히 퀄리티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난 시즌부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반더벤이 완전히 기량이 만개해버렸고, 포로와 로메로, 반더벤과 우도기로 이어지는 이 포백 라인은 우승 경쟁팀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토트넘의 자랑거리입니다. 여기에 공격진에는 또 오도베르와 솔랑케를 추가로 데려왔기 때문에 공수 양면에서 이번 시즌 토트넘의 스쿼드가 상당히 균형 잡힌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난 시즌 전반기 승승장구했던 토트넘이 후반기 급격하게 성적이 추락하며 결국 챔스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는데, 이는 시즌 중간에 네이션스컵과 아시안컵으로 주축 선수들이 빠졌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클럽과 국대를 번갈아 가며 한 시즌에 50경기를 넘게 뛰는 지옥의 강행군을 이어갔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은 국제대회가 없어 토트넘의 시즌 중간에 방해받을 일도 없는데, 많은 전문가는 더욱 노련해지고 날카로워진 베테랑 손흥민이 중심을 잡아주며 그 아래서 재능이 만개하기 시작한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가 시너지를 발휘해 이번 시즌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의 판도를 위협할 강력한 다크호스로 여기는 중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에서의 선전도 기대하는 중인데, 토트넘은 항상 모든 대회에서 언더독으로 평가받지만 이번 유로파 리그만큼은 예외입니다. 2024-2025 유로파 리그 배당에서 토트넘이 1위를 받을 정도로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언론 매체들은 토트넘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내다보는 중입니다. 심지어 조 편성마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유로파 리그 조 편성 방식에서 토트넘은 각각 1포트, 2포트, 3포트, 4포트에서 2팀씩을 배정받아 상대하게 됩니다. 토트넘의 조별리그 상대로는 1포트에서는 에스 로마와 레인저스, 2포트에서는 에이 알크마르와 페렌츠바로시, 3포트에서는 카라바오와 갈라타사라이, 4포트에서는 엘프스보리와 호펜하임을 뽑았습니다. 에스 로마 정도를 제외하면
토트넘이 가장 위협적인 팀으로 보일 정도로 상대적으로 손쉬운 상대들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AS 로마 자체도 최근 경기력은 리그 내에서 중하위권 수준에 불과합니다. 앙리의 발언. 앙리는 이번 유로파야말로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트로피를 안겨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 리그컵 같은 경우는 일부 현지 팬들에게 미키마우스컵이라며 조롱을 듣는 경우도 있는데, 유로파리그는 비록 챔피언스리그의 하위 대회 격에 속한다지만 유럽 대항전인 만큼 그 위상과 업적은 모두가 인정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팬들은 오히려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가 아닌 유로파리그로 떨어진 게 잘된 일이 되었다라며 챔피언스리그 우승은 꿈도 꾸지 못했겠지만 유로파 리그에서는 확실히 토트넘을 뛰어넘을 만한 팀이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 다음으로 높은 배당을 받고 있는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AS 로마, 레알 소시에다드, 포르투 정도인데, 맨유는 테나흐 체제하에서 아직도 휘청이고 있고 저번 시즌 상대 전적도 토트넘이 1승 1무로 우위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시즌부터 저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일찌감치 탈락한 팀이 유로파 리그로 내려오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몇몇 과격한 팬들은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이 무관으로 끝마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뭘 해도 안 되는 저주받은 팀이라며 그럴 바에는 그냥 구단 해체를 하는 것이 낫다라는 극단적인 반응도 나오는 중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몸 상태도 날아다니듯이 가벼워 보이고 최근에는 또 멀티골까지 기록하면서 전 시즌의 골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마치 그레이와 루카스 베리발 같은 유망주들의 성장, 그리고 반더벤, 로메로 같은 핵심 센터백 듀오가 든든하게 후방에서 버텨준다면 토트넘이 이번에야말로 그간의 서름을 벗는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